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짧게 다시 설명하자면 결국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쳐다보면 결국 뭘 다 더하세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요 단원 앞에서 8단원에서 했던 수열의 합 두 가지 있었다고요. 하나는 등차 수열의 합, 하나는 등비 수열의 합. 그리고 요 단원에 넘어와서 배우는 게 이거하고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배우는 거였다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리기로는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합이라는 건 첫 번째로 배우는 건 등차였고 두 번째로 배우는 건 등비였고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 들어와서 즉 시그마라는 단원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배우는 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얘는 공식이었어요. 3개 나오는 거. 외웠어야 되는 거야, 이건. 그죠? 물론 지난 시간에 유도하는 과정도 설명했고 그 유도하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시험장에서는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시그마 K는 2분의 N 더하기 1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시그마 K 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 완전제곱. 오케이? 그래서 그 3개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로 배우는 건 교과서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외우자 그랬다고요. 연쇄소거 되는 거. 이것도 뭐 예를 들자면 책에서는 부분 분수하고 분모 유리화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지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제 중에 풀어봤겠지만 로그의 합에도 보시면 뭐 이런 거 등등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너무 유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써서 외우는 건 좀 힘들 거고 얘는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뭐 K랑 K 플러스 1 아니면 K랑 K 플러스 2 뭐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연속되어 있는 숫자들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알아서 소거될 거다라는 거였다고. 가운데 막 지워지는 거. 그죠? 뭐 양 끝에 하나가 남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몇 개만 남고 가운데가 싹 지워진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것이 가장 중요한 녀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서 뭐 얘기했냐면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건 얘네들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라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명하려고 했던 몇 급수라는 것도 이 안에 사실은 끼워 넣어야 하는데 몇 급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저 우리 문제집에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아마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빠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있으니까 설명하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등차랑 등비의 곱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을 다 더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제 문제를 하나 보자면 1089번이에요. 쭉 뒤로 가서 1089번 갑니다. 유형 14번에 보시면 요 녀석이거든요. 이게 등차랑 등비랑 곱한 거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얘도 봐봐요. 뭐 더하기 해서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더하랬거든. 이렇게 생긴 녀석은 어쨌든 합을 구하라는 건데 합을 구하라는 건 이거 하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그마로 표현을 해야 돼요. 먼저 표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게 등차면 등차 합으로 구하면 되고 등비면 등비 합으로 구하면 되고 공식에 넣을지 마이너스를 찾을지를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로 먼저 나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그마로 나타내는 방법은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야. 이거 몇 번째 항일 거냐면 10번째 항이겠구나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럼 중간에 오는 K번째 항이 누구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면 K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누가 올지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숫자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인데 앞에 건 어때요? K번째 오는 녀석은 K가 오겠지. 첫 번째는 1이 왔잖아요. 두 번째 2가 오고 세 번째 3이 왔으니까. 뒤에 오는 숫자는 2, 4, 8이 왔거든. 열 번째 게 2의 10승이래. 그러니까 K번째 오는 건 2의 K승이 올 거라고요. K번째 오는 숫자가 누구일 거냐면 K 곱하기 2의 K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식은 시그마로 나타내보면 시그마 K 곱하기 2의 K승 K에다가 1에서부터 10까지 넣어서 다 더하세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써놓고 나서 보니 등차야? 라고 물어보면 등차는 아니지. 얘만 있으면 등차지. 1차식이니까. 얘 때문에 등차가 안 되죠. 등비야? 라고 물어보면 얘만 있으면 등비지.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수 거듭제곱?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를 찾아야 돼? 무슨 수로? K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중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 몇 급수란 녀석은. 그래서 따로 뜯어서 이야기하는데 좀 억지지만 이 안에 어떻게든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의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걸 갖다 쓸 거예요. 이거. 등비수열의 합. 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차용해서 요것의 값을 구할 거다 그 얘기였다고요.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이 아니라고 치면 당연히 공식을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겼었냐면 1-R분의 A에 1-R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그죠? 뭐 이렇게 자리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공식도 외우긴 외워야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만들어졌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이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였냐면 SN이라는 건 A에서부터 쭉 다 더하는 건데 양변에 공비 R을 한 번씩 더 곱해서 뺐어요.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썼다 바로 지워야 돼서. 떠올려 보세요. SN이라는 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해서 AR의 N-1승까지인데 양변에 R을 하나씩 더 곱한 다음에 두 식을 통째로 뺐다고. 가운데 싹 날아가고 A랑 AR의 N승만 남게 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다고요. 그죠? 이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였냐면 공비를 양변에 한 번씩 곱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도요. 비록 앞에 개수가 1, 2, 3, 4 달라지지만 뒤에 오는 숫자는 이 식 곱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앞에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등비수열처럼 일정한 숫자들이 곱해져 가면서 진행이 된다는 거야. 비록 앞에 숫자가 달라지지만 개수가 달라지지만 일정한 숫자들이 곱해져 가면서 진행되는 거니까 마치 등비수열의 합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값을 S라고 보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등등등 해서 10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생겼대. 그럼 뭐 할 거라고? 양변에 일정하게 더 곱해져 가는 숫자 2를 양변에 곱할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2s 이렇게 될 거고, 요 녀석은 1 곱하기 2의 제곱 되겠죠? 요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1 곱하기 2의 제곱, 얘는 2 곱하기 2의 세제곱, 얘는 3 곱하기 2의 4제곱 등등등 해서 요거보다 바로 앞에 있던 거 9 곱하기 2의 9승이었을 거거든. 그거 땡겨오면 9 곱하기 2의 10제곱, 요 녀석은 10 곱하기 2의 1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일부러 옆으로 한 칸씩 밀어서 썼어요. 왜냐면 뺄 거니까. 해서 이 식 두 개를 뺀다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S 이렇게 될 거고, 우변에 얘는 짝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겠죠. 1 곱하기 2 더하기. 그 뒤로는 얘부터는 서로 뒤에 오는 숫자가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 세트잖아요. 그죠? 일정하게 곱해져 가는 숫자를 하나씩 곱했기 때문에 한 칸씩 뒤로 밀리면 짝이 맞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1 곱하기 2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1 곱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 건 1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얘는요. 1 곱하기 2의 10제곱까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오는 녀석은 위아래에 자기 짝들이 다 있더라라는 거야. 대신에 맨 앞에 오는 건 짝이 없었죠. 맨 뒤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양쪽 끝은 짝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있다고 치고 가운데 오는 녀석은 자기 짝들이 다 있어서 빼보면 이제는 이 앞에 오는 숫자들이 항상 일정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한 칸씩 뒤로 밀린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오는 숫자들이 공차들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 요 안에 들어있는 건 누구랑 똑같아진 거야 그냥. 이제 얘는 일반적인 등비 수열이 된 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앞에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녀석은 등비 수열의 합으로 따로 구하시고 요거랑 요거 해결해서 이제 이 앞에 개수만 딱 바꿔주시면 S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 문제에서는 운 좋게 요 녀석까지도 그냥 한꺼번에 포섭해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앞에 오는 녀석이랑 맨 마지막에 오는 녀석은 원래 짝이 없거든요. 근데 요 문제에서만큼은 운 좋게 얘랑 얘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이거 등비수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부터 요 바로 앞에까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막 외워두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말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숫자들이 더럽고 어쨌든 얘도 공식을 만들겠다는 건 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외워가지고는 그렇게 뭐 썩 써먹을만 하진 않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과정을 좀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첫 번째로 당연히 눈치채야 되는 건 이걸 K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니까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는 K가 미세도 있고 지수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앞부분에서 지수로고 공부했지만 세상에 이렇게 생겨먹은 식은 거의 본 적이 없죠. Y는 X 곱하기 X승 이런 거 본 적이 없다고. 그죠? 나중에 이과 갈 친구들이나 볼 그런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이야.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불편했던 이유는 미세도 뭔가 있고 지수에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불편했던 건데 이걸 찬찬히 보면 그래서 얘는 1차식이고 얘는 지수식이니까 등차랑 등비랑 곱한 거구나. 그럼 얘 뭐 한다고? 공비를 양변에 한 번씩 더 곱해서 둘이 뺀다고요. 이거 구하는 거랑 같은 과정으로. 등비는 아니지만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차용해 와서 양변에 똑같이 공비를 한 번씩 곱한 다음에 빼가지고 이 녀석을 산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번 이렇게 써가면서 풀 수밖에 없어요. 몇 급수라는 건.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요 예제 문제 바로 위에 거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좀 끼워서 볼까요? 복잡하게 생겼죠? S가 1, 2, 3, 4 앞에 개수는 1, 2, 3, 4고요. 뒤에 오는 건 X0승, X1승, X2승, X3승이야. 이런 게 등차랑 등비가 곱의 형태로 연결된 거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양변에 X를 하나씩 더 곱해야겠죠. X가 곱해져 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빼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밑에 오는 것도 이렇게 볼까요? 2, 4, 6, 20까지 가는 거고요. 3분의 1, 3분의 1의 제곱, 세제곱, 10제곱까지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도 앞에 오는 숫자는 초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뒤에 오는 숫자는 초항이 3분의 1,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 되는 거지. 등차랑 등비가 곱의 형태로 연결된 걸 다 더하세요 였다고요. 그럼 얘는 뭐 하라고? 양변에 3분의 1씩을 곱해서 둘이 빼세요 그 얘기라고요. 빼보면 바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위에 제가 분필로 쓴 것처럼 가운데 오는 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으로 다시 한번 찾긴 찾아야 돼요.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과정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건 군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또 이 RPM 책에 보시면 군수열이 많이 나와요. 여기 12번도 군수열이고요. 13번도 군수열이고 뒤에 가시면 15번도 군수열이거든요. 근데 저 군수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이 지어있는 수열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물이 군자인데 얘도 결국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하고 싶은 건 뭐 100번째 오는 게 누군지 또 10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이런 거 찾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했던 등차 등비처럼 일반항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약간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IQ 테스트 비슷한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얘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고 뭐 그냥 대표 문제 이거 하나 볼까요? (1, 3, 1, 5, 3, 1, 7, 5, 3, 1이래요. 그 다음 뭐 올까? 눈치채보면 그 다음에 누가 올 것 같으냐면 설마 모르진 않겠지? 1, 3, 1, 5, 3, 1, 7, 5, 3, 1. 그 다음 누가 올 거냐면 9가 오겠지. 그 다음 누가 올 거냐면 7, 5, 3, 1. 그 다음에 누가 올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라고요. 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내가 설명 안 했지만 알고 있다고 이미. 이렇게 칸막이를 세워보면 규칙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쟤는 1, 그 다음 3일, 그 다음 5, 3일, 그 다음 7, 5, 3일, 9, 7, 5, 3일, 11, 9, 7, 5, 3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칸막이를 세워놓고 나서 보니 각 칸막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끼리 규칙이 있죠. 홀수에서부터 1까지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도 뭔가 규칙이 있어요. 쟤는 1부터 가는 거고 얘는 3부터 가는 거고 얘는 5부터고 7부터고 9부터고 11부터라고. 보통 우리 이거를 그래서 칸막이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의 물이다. 그래서 얘를 1군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를 2군, 그럼 이거 3군, 4군, 5군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군끼리도 뭔가 규칙이 있고 각 군 안에도 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 두 가지를 잘 짬뽕해서 결국 뭐 물어봤냐면 100번째 항 물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100번째 항이라는 건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순서대로 어쨌든 나열을 했을 때 100번째 오는 게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100번째 오는 녀석이 몇 군에 들어있는 그 군 안에서의 몇 번째 항이냐를 찾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100번째 온다는 건 몇 군에 들어있는 몇 번째 항이냐 그걸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군 안에 몇 번째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생겨 먹은 녀석은 중간에 있는 뭐 n군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n번째 오는 무리는 맨 첫 번째로 오는 숫자가 누구였을 거냐면 1군은 1이고 표시를 할까요?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5고 얘는 7이래요. 얘는 9고요. 첫 번째 오는 숫자들을 보니까 등차네. 초항 1이고 공차가 2인. 그러니까 n군의 첫 번째 숫자는 누구였을 거냐면 2n-1. 얘가 첫 번째 숫자였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 2n-3. 얘가 두 번째 숫자일 거고. 그 다음은 2n-5. 이렇게 2씩 줄어들겠죠.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될 거냐면 1까지 가게 될 거라고요. 이것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n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n군에 대한 정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100번째 항은 어딘가에 100번째 항이 있다고 쳤을 때
칸막이가 걔 앞에서 딱 잘라지는 순간이 올 텐데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을 K번째 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포함되어 있는 K번째 이게 쭉 나열되다 말고 얘가 포함되어 있는 K번째 군이 있을 텐데 이 안에서 100번째 오는 게 3번째냐 4번째냐 5번째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바로 앞에까지 즉 K-1번째 군까지 도대체 몇 개의 항이 소모가 되었는지를 알아야죠. 즉 K군의 맨 첫 번째 오는 숫자가 이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몇 번째 숫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K-1군까지의 항의 개수의 합이 몇 개인지를 먼저 찾아보자는 거야. 몇 개를 소모했는지. 근데 각 군에는 N개씩 들어있어요. K-1군이면 K-1개가 들어있을 거고 그럼 첫 번째 군부터 K-1번째 군까지 항을 다 더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오는 녀석 K-1군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녀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번째 오는 거일 거냐면 2분의 K-1번째 오는 녀석일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생긴 숫자가 만들어졌냐면 1에서부터 K-1까지 다 더하는 거야. n이 1에서부터 K-1까지 n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2분의 K-1 요거보다 1 큰 거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1부터 K-1까지 순서대로 쪼로록 더하시면 얘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누구냐면 K-1군까지 몇 개의 항이 있었는지 즉 여기까지 항의 개수의 총 합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 다 더한 거라고. 그럼 얘가 100보다는 작아야겠죠. 100번째만 여기 있어야 되니까. 얘 앞에서 어쨌든 끝나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보다 작도록 하는 가장 큰 K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 막 2차 방정식 푸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연수니까 그냥 찍어 넣어보자고요. 뭐 넣을까? 뭐 10 이런 거 집어넣으면 택도 없다는 거 보이죠? 14냐? 14. 그죠? K에다가 14 집어넣어 보면 얘는 2분의 14, 13이니까 7, 3, 9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K에다가 15 집어넣어 보면 2분의 15, 14니까 7, 5, 35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K가 14면 13번째 군까지의 합이 91개란 이야기고요. K가 15면 14번째 군까지의 합이 105다 그 얘기거든. 그럼 내가 찾고 있는 건 100번째 항이잖아요. K가 14라는 건 100번째 항이 어디 들어있다는 이야기냐면 14번째 군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이 산수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13번째 군까지 13군까지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몇 번째 숫자냐면 91번째 숫자구나 라는 거고 14군의 첫 번째 숫자로 92번째 숫자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숫자의 정체는 누구냐면 14군의 첫 번째 숫자는 27이고요. 그 다음 93번째 숫자로 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A에 93번째 숫자로 25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라고. 그래서 100번째 오는 녀석은 누구냐? 이 안에서 14군 안에서 9번째 오는 숫자겠죠. A100이라는 건. 13군까지 91개로 끝났으니까 9개 더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100번째 오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14군 안에 9번째 오는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번째 오는 숫자면 27에서 얼마를 빼야 되는 거냐? 18 빼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16 빼야 되는 거지. 보세요. 27, 25, 23, 21, 19, 17 뭐야 그 다음에? 15, 13, 11, 11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00번째 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약간 골치 아프다 그죠? 이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게 2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또 등차 수열이거든. n번째 군 안에서도 14번째 군 안에서도 또 등차 수열인데 이 안에 14군 지금 우리 찾기를 그래서 얘가 14군에 들어있는 몇 번째? 9번째 항이다 라는 걸 찾은 거잖아요. 14군의 첫 번째 숫자는 얘고 이 안에서 9번째 항이니까 공차 8개. 그래서 16. 이번에 K-1군에서부터 K-1군까지 항이 몇 개 들어있었는지를 세보면 1군은 1개, 2군은 2개, 3군은 3개, 4개, 5개 해서 K-1개잖아요. 그걸 다 더하면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된다고. 1에서 K-1까지의 합. 이건 뭘 얘기하는 거라고? K-1군까지 총 몇 개의 숫자들이 나왔는지 를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K-1군의 제일 마지막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몇 번째 숫자인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10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가장 큰 K를 찾으시면 그게 K번째 군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봐봐. 지금 들어봐서 알겠지만 뭔가 알 듯 말 듯 모를 듯 말 듯 알 듯 뭐 일반항 이런 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고요. 이건 매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나마 얘는 좀 풀만한 녀석, 대표 문제니까 풀만한 거로 나왔잖아요. 개수가 그냥 1개, 2개, 3개 내가 이렇게 예쁘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이렇게 좀 어려운 규칙이 아니게 늘어나는데 뭐 여러분 그 1083번 이런 거 보시면 책으로 그냥 보세요. 1083번 얘는 군으로 자르자면 이게 잘라져 있죠. 1, 1, 2, 1, 1, 2, 3, 2, 1, 1, 2, 3, 4, 3, 2, 1 개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죠. 그 안에 규칙도 식으로 얘처럼 나타내기가 약간 애매하지. 1에서부터 n까지 커졌다가 다시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뭐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 나타내기 피곤하지.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또 100번째 항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10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아 그럼 100번째 항이 도대체 몇 군에 있는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각 군의 합도 구해야 돼요. 걔는. 우린 지금 100번째 항이 누구니를 물어봤으니까 각 군 안에 들어있는 합은 찾지 않았죠. 필요 없으니까. 근데 10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찾으려고 하는 100번째 항이 뭐 6군에 들어있는 세 번째 항이래. 이거 막 얘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치면 저기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럼 어때? 1군의 합, 2군의 합, 3군의 합, 4군의 합, 5군의 합 다 더하고 6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딱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항의 합도 알아야 된다고. 엄청 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안 할 거고 여러분이 할 거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유형 13번 보시면 이건 마치 다른 유형인 것처럼 분수라고 해서 따로 뽑아놨지만 얘도 똑같아요. 규칙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유리수로 되어 있는 건 규칙이 이제 분모나 분자에 따라서 군이 잘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역시나 문제 내기 나름이고요. 보시면 첫 번째 오는 것도 군을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뭘 가지고? 분모를 기준으로. 그죠? 분모를 기준으로 1군, 2군, 3군, 4군이야. 그럼 이건 몇 번째 군이겠어요? 14분의 8이면 14군에 들어있는 거겠지. 그죠? 분모가 14니까. 분자는 1, 1, 2, 1, 2, 3, 1, 2, 3, 4. 1부터 시작해서 그 군의 숫자까지 커지는 거잖아요. 야금야금 14군에 들어있는 8번째 항이에요. 그죠? 그럼 13군까지의 항 전체 합에다가 8을 더하시면 그게 요 녀석이 몇 번째 오는 숫자인지 나오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찾는 거고요. 이거 그래도 얘는 그나마 좀 양심적이야. 가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 약분해 보면 7분의 4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1분의 1, 2분의 1, 1분의 1도 이상하다. 1, 2분의 1, 1, 3분의 1, 3분의 2,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이거 제가 위에 있는 거 그냥 약분한 거거든요. 아, 요거 1이고 요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거 물어봐. 야, 7분의 4가 세 번째로 오는 건 몇 번째 항이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7분의 4가 세 번째로 오는 건 몇 번째 항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런 생각해야지. 아,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정말로 7분의 4일 때, 두 번째로 나오는 건 14분의 8일 때, 약분돼서 7분의 4가 됐겠죠. 세 번째 나오는 건 21분의 12일 때, 그거 약분돼서 또 7분의 4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물어보는 건, 아, 21분의 12 이거 몇 번째 오는 숫자니? 그 얘기하는 거니까 21분의 12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 IQ 테스트 하는 거예요. 약간 짜증나게. 밑에 오는 것도 볼까요? 약간 패턴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보시면 칸막이 어디서 잘라야 될 건지 대충 눈치가 채지죠. 분모가 계속 변하긴 하는데, 분모가 1 이렇게 잘라겠지. 잘라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분모는 큰 숫자에서부터 작아지고 분자는 작은 숫자에서부터 커지죠. 이걸 좀 더 예쁘게 표현하면, 아, 자꾸 예쁘다는 표현을 쓰지? 내가 우리 딸한테 자꾸 예쁘다 그래서 그래. 예쁘게 표현해보면 분자 분모의 합이 일정한 숫자들끼리 무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2, 요거 3, 3, 4, 4, 4, 5, 5, 5, 5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의 합이 일정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래서 7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 똑같이 이게 몇 번째 군에 있는 몇 번째 항인지를 먼저 찾으셔야죠. 이렇게도 풀어볼까요? 이건 빨리 풀어보면 1군, 2군, 3군, 4군이야. 각 군에 n개씩 그냥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10군까지 합이면 10군까지 총 몇 개의 항이 들어있겠어요? 55개 들어있을 거야. 이거 많이 하는 숫자니까. 그죠?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니까 10군 10개 있을 거고, 다 더하면 55개잖아요. 10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은 55개예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10군의 마지막 숫자가 55번째 숫자다 그 얘기예요. 그럼 11군의 마지막 숫자는 66번째 오는 숫자겠죠. 11군은 56번째부터 66번째까지 갈 거잖아요. 그럼 70번째 오는 건 누구라는 거야? A70이라는 건, 아하, 12군에 들어있는 네 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12군이래. 그러면 분자와 분모의 합이 13인 녀석이었을 거고, 네 번째 항이라는 건 분모는 12부터 출발해서 12, 11, 10, 9, 1, 2, 3, 4 이렇게 생긴 게 70번째 항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들으니까 뭐 그러네 싶죠? 이거 풀어봐. 아니, 안 돼 이거. 약간 너 그 되게 괜찮다. 잠이 필요하냐? 서 있어. 이러시겠다고요? 그래서 이게 군수열이고요. 아주 대표적인 녀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하나 더 있어서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금방 눈치를 좀 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건데, 이거 이제 니네 헷갈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이 조금 보기 좋게 써보면 대표적으로 저런 표 모양인 게 두 가지 있거든요. 1, 2, 아이고, 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표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제가 딱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런 건데, 얘를 약간 눕혀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돌려서 보면. 근데 어쨌든 크게 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약간 변형해서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얘도 마찬가지지.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얘네들도 다 해야 될 건 뭐다? 무리를 짓는 거예요.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만 잘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잘라서 얘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요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얘는 그냥 1군이 1개, 2군 2개, 3군 3개, 4군 4개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냥 1부터 순서대로 그냥 자연수 거듭 제곱하듯이 더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숫자들을 보자는 건데 얘는 1, 3, 6, 10, 그 다음 15, 그 다음 2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에 오는 숫자들이 사실은 어디에 오는 숫자랑 똑같냐면 이 숫자리랑 똑같다고. n에 1 집어넣으면 이거고 n에 2 집어넣으면 이거고 n에 3 집어넣으면 이거잖아요.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거든. 그죠? 그냥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6 더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오는 파란색 동그라미 오는 숫자가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는 항의 개수가 1개, 3개, 5개거든요. 여기 오는 숫자들 봐요. 1, 4, 9, 16. 그 다음 누가 올 거냐면 25가 올 거예요. 그 다음 36이 옵니다. 왜냐하면 각 군에 들어있는 개수가 2k-1개거든요. 홀수개. 이거 처리를 해보면, 이거 시그마 풀어보면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n제곱 이렇게 돼요. 다 더한 게 n제곱이래. 이 위에 오는 숫자가 1, 4, 9, 10 이런 식으로 뭐 완전 제곱수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건 이런 거지. 뭐 5행 10열에 있는 숫자 누구니?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5번째, 왼쪽에서부터 10번째 오는 숫자 누구야? 혹은 반대로 뭐 여기서부터 5번째 밑으로 10번째 내려가면 누가 있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걔가 몇 군에 있는 몇 번째 항이구나. 눈치채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찾는 게 약간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5행 행열은 좀 그렇고 뭐 위에서부터 5번째 왼쪽에서부터 6번째 오는 숫자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는 위에서부터 5번째 6번째 오는 숫자 얘라고 치면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이 같은 애들이에요.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5번째 옆에서 6번째 오면 이렇게 생겨먹을 라인에 있는 애들이 같은 애들인 거야. 무리를 지어보자면. 그러니까 봐야 하는 숫자 당연히 중요한데 얘는 여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다면 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다면 얘는 좀 많이 가야죠. 많이 갔다가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 왼쪽 밑으로. 얘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몇 군에 있는 몇 번째 항이냐를 잘 찾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표가 이렇게 두 가지고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교과서에서 힘이 많이 빠졌어요.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요. 나와도 무슨 뒤에 중단원 가기 전에 무슨 생각해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한번 고생해봐. 이런 거, 그런 거에 나오는 거야. 그런 거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긴 했고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예 언급도 안 하시거나 언급해도 시험에 안 날 거야 그러면 모르셔도 됩니다. 모의고사에도 거의 안 나와요. 이제는 안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책에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옛날엔 이거 가지고 괴롭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는 잘 없으니까 있어서 소개는 했습니다. 다른 거 지금 우리 RPM 말고 각자 푸는 책들 있죠. 뭐 센이나 마플이나 각자 다른 교재에서 혹시 나올까봐 그래서 좀 얘기를 했고요.